장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뱅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좀 오르던 시장이 네. 12시 반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맞습니다.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전이 이제 미증시가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요, 1% 이상, 2% 가까이 큰 조정이 나와주다가 이제 상원 청문회에서 열렸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막판에는 좀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2%로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사태가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증시는 환호를 했고 또 막판에 좀 회복을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증시도 장 초반에는요 갭상승으로 아주 강하게 출발을 했다가 지금 중국 상해 증시가 다시 또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국내 증시 자체가 우리 자체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전혀 없고, 지금 미증시와 중국 상해 증시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 상해 증시가 또 장중에 1% 이상 급락이 나오면서 같이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증시 예탁 자금 자체도 지금 10조 이상 줄어든 상태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하지만 이제 전일 같은 큰 폭의 조정보다는 어느 정도 좀 저점을 좀 잡아줄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종목에만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었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시장이 조금 안정화됐을 때 또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는 종목들로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고 반드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지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 종목들의 변동성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그리고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는 종목들로 우리가 정확한 타점에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안정적인 시장을 네. 기다리면서 그때를 향해서 개별주들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전에 살펴봤던 네. 종목들 리뷰로 달릴까 말까 시작해 보도록 할때요. 우선 그저께 또 한네트를 소개해 주시고 나서 상한가까지 장중에 기록을 해줬고, 오늘만 해도 또 21%대까지 치솟으면서 3차 목표가를 터치를 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3차 목표가를 제가 이틀 전에 이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네. 제닛 앨런 재무장관의 어떤 디지털 달러를 추진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전일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차 목표가를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3차 목표가 12,0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고가가 12,550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수익을 챙기시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고, 한 49%, 이틀 만에 한 49% 정도 수익을 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혁신이라고 설명드렸었고, 중국에서 지금 빠른 속도로 속도를 내고 있고,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디지털 화폐 관련 섹터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되지만, 지금 이미 제가 말씀드린 이후부터 50%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틀 만에. 그래서 종목들이 다시 한번 급등주 패턴으로 바뀌면서 종목들의 시장까지 지금 1% 이상 조정이 나와주고 있어서 종목들의 변동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요, 당연히 지금 2차 목표가는 돌파한 상태예요. 그래서 수익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3차 목표가 거의 50% 정도 되는데요.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짚어봤던 종목들도 들여다볼게요. 우선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K사인 대장주를 들고 와주셨는데 지금 흐름이 좀 밀리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네, 일단 K사인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사실상 이제 이틀 전에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전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보안 관련해서 사실 K사인이 가장 대표 종목이다. 그리고 3월 실적 시즌을 앞둔 상태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보안 관련 섹터는 K사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20% 가까이 급등이 나왔던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꼭 분할 매수의 관점, 또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는 전일 고가를 돌파하고 제가 2,2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아드렸는데 2,165원까지 좀 가다가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보안 관련 섹터는 어떤 디지털 화폐 때문에 또는 가상화폐 때문에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 앞으로 4차 산업 그리고 또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반적으로 앞으로 보안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또 마지막을 장식할,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도 항상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1,900원 부근에서요, 제가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었고, 전일 제가 1,780원을 손절 종가상 이탈 시 손절 라인대를 잡아드렸는데, K사이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사인 이렇게 가격 전략 다시 짚어주셨고요. 또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칩셋 미디어를 어제도 또 들고 와 주셨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도 좀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다가 시장이 지금 밀려서 같이 약보합권으로 살짝 좀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지금 한파와 또 그리고 일본의 지금 10년 만의 강진으로 인해서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특히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 비디오 IP 국내 유일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세계 시장 점유율 3위 기업이라고 설명드렸었고 비디오 IP는 사실상 뭐 자율주행에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이제 뭐 AR, VR에도 쓰이고 뭐 드론 여러 가지 사업이 다각화되면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비디오 IP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7,5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아드렸고 돌파 시에 19,000원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14,000원 말씀드렸었는데 14,500원 부근대에서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칩셋 미디어까지 오늘 3가지 종목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달릴까 말까 첫 번째 섹터로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섹터, 어떤 섹터 준비하셨을까요? 네, 아마 좀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거의 처음으로 가져온 섹터인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 종목들이 또 시장 여파로 좀 큰 조정이 나와주고 있어서 네. 좀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우주항공 관련 섹터입니다. 우주항공 섹터, 이 핫한 섹터를 네. 달릴까 말까에서는 처음으로 공개하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비보호라고 네. 해주셨어요. 저는 오늘 많이 빠지니까 조정 시 매수로 네. 좀 달리잘 줄 알았는데 왜 비보일까요? 지금 뭐 오늘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뭐 세트랙 아이, 뭐 AP 위성, 뭐 전반적으로 지금 10% 가까이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동안 정말 핫했어요. 시장이 계속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 X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이어지면서 우주 항공 관련 종목들이 좀 큰 상승, 시장 대비 아주 강한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네. 오늘은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주 항공 관련해서 너무나 종목들이 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들어갔을 때 또 차익 매물이 또 크게 출회됐을 때 오히려 또 고점에도 물려버릴 수 있는 상태에 물려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서 아직까지 좀 출발하지 않고요. 우주 항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또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제 출발하는 종목을 노려볼 타이밍이다라고 짚어주셨네요. 그러면 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요. 앞으로 이제 우주 항공 관련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덕산 하이메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새롭게 우주항공 테마에 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지금은 대안주일까요? 네, 지금은 대안주인데요. 네.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그리고 우주 항공과 같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충분히 대장주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덕산 하이메탈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12% 상승 중에 있고요. 14,6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급등하고 있네요. 모멘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덕산 하이메탈을 가져온 이유를 직접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덕산 하이메탈은요, 반도체 전문 기업입니다. 반도체 솔더볼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세계 시장 점유율 2위 기업입니다. 솔더볼이 뭐냐면 반도체 이제 소형화에 따라서 첨단 패키징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부품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칩과 기판을 연결하여 정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접합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솔더볼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반도체 생산량이 계속 증대되면 증대될수록 앞으로 솔더볼 수요도 같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미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53% 이상 증가를 했고요. 올해 본격적인 실적 턴 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솔더볼 수요의 증가는 계속 이어질 수 있고 반도체 관련 대표 종목이다. 그리고 세계 시장 점유율 2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지금 장애해 주식이죠. 네코스를 양수 결정을 했습니다. 3월 31일 날 이제
지분의 60%를 양수를 하면은 최대의 주주로 등극을 하는데 네코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방위 그리고 또 이제 인공위성 관련해서 사업을 다각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008년도에 이제 나로호 그리고 2018년도에 누리호 시험 발사체에 GNSS 글로벌 내비게이션 위성 시스템 함법 장치를 탑재를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GNSS가 이제 뭐냐면요. 이게 GPS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개발한 GPS가 실질적으로 이제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든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민간에도 널리 사용되면서 우리가 운전할 때 요즘 지도 보고 운전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보통 이제 GPS를 이용해서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 그에 따른 GPS를 이제 탑재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GNSS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각국의 위성 추계 시스템을 통칭해서 GNS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의 GPS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GPS가 만약에 뭐 장애가 생기거나 그리고 또 이제 서비스가 만약에 중단이 됐을 때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위성 함법 시스템을 개발을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착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 업체가 네코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방위산업과 또 그리고 위성산업, 또 우주항공산업의 인프라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덕산 하이메탈도 이제 3월 31일 날 네코스를 양수를 했을 때 본격적으로 또 우주항공 개발 관련 종목으로 같이 묶일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S 관련해서 새롭게 우리의 독자적 개발을 추진했을 때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반도체 솔더볼 관련해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시장 여파로 약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덕산 하이메탈이 좀 기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반등 흐름이 나와줘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덕산 하이메탈을 가져왔습니다. 네,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에서 계속해서 매출 올릴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요.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한 10%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7, 8% 정도 상승이 나와주다가 네. 지금 현재 10%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보신 분들은요. 좀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5%대네요. 14,300원대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꼭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를 12,800원을 가져왔는데요. 13,0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15,8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돌파 시에 17,5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1, 2차 목표가도 잡아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두 번째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주인공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두 번째도 덕산 하이메탈과 같이 또 반도체 대표적인 섹터인데요. 네, 두 번째 섹터는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네,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를 네. 두 번째 섹터로 들고 와 주셨네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이것도 비보를 네. 주셨습니다. 이유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뭐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 대부분 소부장 관련 종목들도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나마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반등 흐름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해서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제가 처음에도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종목들로 우리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반도체 관련해서 또 지금 최근에 시장 여파로 아직까지 또 2차 상승이 나와야 될 시기에 아직까지 좀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로 우리가 선별적으로 좀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2차 상승을 대기하면서 노려볼 종목 어떤 종목이죠? 네, 1월 말에도 한 차례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고 바로 목표가를 터치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간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아나패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나패스 한 달 만에 다시 들고 와 주셨습니다. 네. 지금 타점이 온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시장이 지금 좀 불안해서요. 시장 여파로 좀 밀릴 수도 있는데요. 시장이 좀 안정화됐을 때 또다시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아나패스 가져왔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대장 줄 네. 거고요. 그럼 아나페스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강보합권에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27,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들이죠? 네, 일단 뭐 아나페스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플레이 구동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T콘과 테드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사실상 LCD 관련해서 출하량이 계속해서 감소폭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감소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 자체가 좋지가 않았었는데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지금 90%가 넘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매출 비중이 90%가 넘는데 삼성전자에서 이제 OLED, QD OLED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에 따른 매출이 다시 한번 도모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모바일 테드 수요량도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수요량 또 그리고 수주 물량도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 턴 어라운드가 분명히 기대가 되고요. 또 미국의 2014년도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칩 회사인 GCT를 지분 인수를 했는데 최근에 미국 1위 무선 5G 업체와 또 이제 네트워크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또 5G, 미국의 5G 인프라 구축에서 그에 따른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아나페스는 제가 1월 말에 한번 소개해드려서 바로 제가 28,500원 라인대 목표가를 터치를 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그 이후에 안정적인 좀 기간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하락에 나와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고점 대비해서 거의 7%, 8% 가까이 하락에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28,500원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했을 때 시장에서 강한 2차 시세가 연출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두 번째 종목으로 아나페스를 가져왔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부터도 네. 또 실적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지금 뭐 안정적인 흐름, 보합권 내 흐름 유지되고 있는데요.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24,800원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25,0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35,000원 라인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였던 28,500원 라인대를 돌파했을 때 3만 원은 강하게 수급이 유입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35,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돌파 시에 33,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나페스 1, 2차 목표가 세워주시면서 이렇게 종목 소개해 네. 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이야기는 오늘도 무료 방송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MBN골드 사이트에서 지금 시장이 또 오늘 또한 불안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어느 정도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래도 이제 시장이 앞으로 급락이 나올 요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시장이 안정화된다는 것은 V자 반등으로 시장이 상승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요. 시장의 하락이 멈추고 변동성이 줄어들었을 때 폭발적으로 또 실적과 모멘텀이 뒷받침돼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MBN골드 사이트에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샵 2034도 기억해 주시고요.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달릴까? 말까?